통장 잔고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도둑은 갑작스러운 시장의 폭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혹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 무의식적으로 되뇌는 어차피 늦었어 라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정말 쉬지 않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 하고 아주 깊은 한숨을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 심층 탐구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4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진짜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질문이 결코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씀부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막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막 탓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여러 심리학 자료들이나 연구들을 쫙 종합해보면요. 여러분이 부를 쌓지 못한 건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네, 절대 자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을 해체하는 겁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를 막고 했었던 건 외부의 어떤 적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 그리고 일상적인 습관들이 불을 쌓는 걸 남몰래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 60세대 여러분이 남은 인생 후반전에 더 풍요롭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돈이 모이는 것에 가로막는 5가지 심리적 이유, 그리고 이걸 아주 따뜻하게 극복하는 마인드셋 전환법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당부드릴 게 하나 있죠. 본 내용은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이고요. 전문적인 재무 상담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명확히 밝혀둡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하나씩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네, 우리가 왜 재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시공간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우리의 뇌는 종종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과거에 아주 무거운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방해꾼이 등장하는 거죠. 과거에 닻을 내리고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꾼인가요? 바로 과거의 아쉬움에 끝없이 얽매 있는 반추 사고입니다. 영어로는 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반추라고 하면 그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그걸 투자라 재테크에 대입해 보면 약간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그 강남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아니면 작년에 그 주식 올랐을 때 무조건 팔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맞아요. 내가 낭비한 시간이나 놓친 기회들을 머릿속으로 무한재생하는 현상인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사고는 진짜 그냥 가벼운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니면요. 뭔가 뇌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네,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나쁜 기억, 감정을 강박적으로 되새기는 습관이거든요. 이게 재무적으로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반추사고는 마치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 엄청 무거운 앱 10개를 동시에 켜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뇌 안에서는 램 용량을 한계치까지 쓰면서 감정 에너지를 미친 듯이 소모하고 있는 거죠. 뇌의 배터리가 과거를 후회하느라 쫙 방전돼 버리는 거네요.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그렇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니까 정작 문 앞에 새롭고 좋은 투자 기회나 커리어 전환의 기회가 찾아와도 뇌가 그걸 분석하고 실행할 동력 자체를 상실해버립니다.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피곤하게 뭘 해.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밀어내고 영원히 과거의 늪에 뿌리 내린 채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구조죠. 지나간 버스는 잊으셔도 괜찮거든요. 우리에겐 앞으로 올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지나간 과거의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면 당연히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에서 미래를 볼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두 번째 방해꾼인 결핍 마인드셋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인과관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진이 다 빠지면 우리 뇌는 현재 자신이 가진 자원이랑 다가올 미래를 극도로 비관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거든요. 부자가 될 기회는 이미 내 인생에서 다 끝났어.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새롭게 하겠어.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유명한 책이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등장하는 개념을 빌리자면 성공할 가능성이나 부의 파이는 한정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믿는 아주 고립된 심리 상태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 입장에 서서 조금 불편한 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죠? 결핍 마인드셋이 문제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50대 가장 입장에서 20대 사회초년생보다 남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건 완전 팩트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죠. 단순히 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해 라는 아주 현실적인 주의랑 내 가능성 자체를 갉아먹는 결핍 마인드셋의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걸 그냥 마음가짐 문제로 퉁치기엔 현실이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현실적인 시간의 제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랑 세상의 기회 자체가 고갈되었다고 아예 믿어버리는 건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전략을 짭니다. 가용 자원을 계산하죠. 반면에 결핍 마인드셋에 빠진 뇌는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시야를 터널처럼 확 좁혀버립니다. 그 유명한 터널 비전 현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도해볼 수 있는 자원들, 예를 들어서 축적된 인맥이라든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위기관리 경험 같은 소중한 무기들마저도 아예 보이지 않게 눈을 쫙 가려버립니다. 세상 기회가 고갈된 게 아니라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을 스스로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와, 현실 직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낳지만 결핍 마인드셋은 터널 안에 갇혀서 어차피 안 된다는 포기를 낳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회가 없다는 불안감, 즉 결핍의 터널에 갇히게 되면 사람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결핍 마인드셋으로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 우리 뇌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지름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뇌가 파업을 하는 거군요. 그 심리적 지름길이라는 게 세 번째 방해꾼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그 지름길이 바로 세 번째 방해꾼인 인지 편향을 불러옵니다. 투자를 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다급하게 확 휩쓸리는 거죠. 자료 보니까 이 인지 편향의 대표적인 예로 판승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일명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마차 행렬에서 맨 앞마차가 풍악을 울리면 뒤에 마차들이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투자 시장에서 진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창회 갔더니 내 친구가 그 코인 사서 차를 바꿨더라. 옆집 사람이 그 주식으로 대박 났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확 다급해지거든요. 그렇죠. 왠지 나만 벼락거지 되는 느낌 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품의 실제 내재 가치나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할 여력도 없이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감, 즉 포모에 휩싸여서 극도의 쏠림 현상에 편승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운 인지 편향으로 기준점 편향이 꼽혔습니다. 이것도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다가 저지르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기준점 편향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처음 접한 정보, 즉 기준점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 가격 같은 건가요? 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보죠. 어떤 주식이 한때 최고점 10만 원을 찍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지금 가격이 폭락해서 5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실제 가치가 3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펀더멘털이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처음 본 10만 원이라는 과거 최고점에 닻을 딱 내립니다. 1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와, 이거 반토막 났네. 지금이 엄청난 바닥이고 무조건 투자 기회다. 라고 완전 착각을 해버리는 거래요. 그렇죠. 이런 인지적 착각에 의존해서 덜컥 노후 자금을 밀어넣으면 결국 정말 뼈아픈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딱 등장하는데요. 남들을 무작정 따라가거나 섣부른 기준점에 속는 것도 문제지만 타인과의 관계, 그 자체가 우리 직업을 털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네 번째 이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용 지출. 사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생길수록 주변의 시선이나 체면을 무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무리해서 인정받아야 생존할 수 있었던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본능에 가깝죠. 맞아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과시성 소비로 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크 맨슨의 유명한 주황색 표지 책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네, 그 책 보니까 정말 물건의 실용성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성공해 보이기 위해서 혹은 동창 모임 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고급 외제차 할부로 끊고 명품 사는 심리, 이걸 아주 꼬집었더라고요. 맞아요. 맨스는 타인의 기준에 내 권력과 권리를 다 넘겨주는 소비는 결국 장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철저히 망가뜨린 거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이라는 실체를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순간적인 부러움이나 인정을 엄청 비싼 이자를 내고 대여하는 셈이거든요. 와, 이거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건 마치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 운전대를 이웃의 시선이라는 전혀 낯선 사람한테 덥석 넘겨주는 거잖아요. 심지어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그 자동차 기름값이랑 유지비를 내 돈으로 탈탈 털어 다 지불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맞습니다. 뒷좌석에서 요금만 계속 내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낯선 운전자는 내 자동차가 어디로 가든 내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되든 내 인생 목적지에는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네, 남들의 시선에 에너지를 다 뺏기고 체면 유지하느라 헛된 곳에 자본을 낭비하게 되면 정작 가장 든든하게 투자해야 할 곳으로 향하는 돈줄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가장 든든하게 투자해야 할 곳, 거기가 어딘가요? 아, 바로 나 자신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재정적 정체기에 계속 머물게 하는 5번째 이유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 즉 배움을 멈추고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웨기 제시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네,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의 지능, 재능,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돌에 새겨진 것처럼 딱 정해져 있고 특히 나이가 들면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믿는 아주 완고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뭔가요? 반대는 성장 마인드셋이죠. 뇌의 신경 가속성을 믿는 겁니다. 근육을 단련하듯이 뇌도 쓰면 쓸수록 새로운 회로가 열리고 성장한다는 믿음이거든요. 세상 경제 흐름이나 기술은 진짜 무서운 속도로 막 변하고 있는데 에휴, 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라며 스스로 성장의 문을 닫아버리면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생태계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서서 강력하게 항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머리로는 너무 잘 이해해요. 하지만 가족 부양하느라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밤늦게 퇴근하고 소파에 딱 누우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고 뉴스 볼 기력조차 없는 게 50대 가장들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자,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당신 자신에 투자하고 경제 공부합시다 라는 말은 솔직히 희망찬 조언이라기보다 또 하나의 숨막히는 무거운 짐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와, 100번 공감합니다. 퇴근 후에 소파에 쓰러질 때 느끼는 그 압도적인 피로감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너무나 다련한 생리적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지금부터 당장 책상에 각 잡고 앉아서 경제학 교과서를 파고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막 거창한 하고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메타 전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가 강조한 말이 있죠. 완벽보다 발전이다. 이 마인드셋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이 일단 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 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재무제표를 막 분석하고 경제 전문가가 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회로에 불씨만 살짝 켜주는 겁니다. 불씨를 켜준다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딱 30분만 경제 오디오북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유튜브 쇼폼 무한 스크롤 하는 대신에 경제 기사 딱 하나만 읽어보는 아주 작은 발전의 과정 자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진짜 부담 없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거나 실수를 해도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내 뇌가 지금껏 쓰지 않았던 새로운 신경망을 팍팍 연결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너무 좋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저 어제보다 아주 조금 새로운 인풋을 넣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5가지 심리적 방해꾼들을 쫙 진단해봤습니다. 과거에 대한 에너지 소모적인 반추사고, 내 눈을 가리는 결핍 마인드셋, 조급함이 만든 인지 편향, 타인을 의식한 과시성 지출, 그리고 성장을 멈춰버린 고정 마인드셋까지요.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남았잖아요. 이 방해꾼들을 싹 다 몰아내고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돈과 마음이 모두 부유해지는 체질로 싹 바꾸려면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요? 진단이 끝났으니까 이제 처방을 내려야겠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스포트라이트 방향을 확 돌리는 겁니다. 바로 풍족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융합해서 장착하는 거죠. 아, 융합이요? 네, 유명한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의 조언을 빌리자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공과 행복, 그리고 경제적 풍요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굳게 믿어주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를 막 괴롭혔던 결핍 마인드셋을 렌즈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네요. 내 인생에서 기회는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세상에는 아직도 내가 포착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충분히 흘러다니고 있다. 이렇게 믿는 풍족 마인드셋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통제 소재를 아주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내적 통제 소재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 운전대를 타인의 시선이나 거시경제라는 운에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꽉 쥐고 있다고 믿는 통제력입니다. 내 능력은 나이테가 늘어난다고 딱 굳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으로 반드시 확장된다고 믿는 거죠. 아, 운전석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풍족 마인드셋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뇌 훈련법, 어떤 소소한 습관의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결핍, 즉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는 뇌의 아주 오랜 나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 감사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딱 일어날 수 있는 건강 혹은 오늘 하루 마주한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3가지를 딱 적어보는 겁니다. 감사일기 쓰기요.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감사일기 쓰기라고 하면 약간 너무 흔하고 뻔한 자기계발서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진짜 돈이랑 마인드셋에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철저하게 뇌과학에 기반한 아주 강력한 훈련법입니다. 오, 뇌과학이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함을 찾고 느낄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막 분비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안이랑 결핍에 확 쏠려있던 뇌의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이미 아주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강제로 딱 옮겨주기 때문이죠. 아, 시야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뇌가 안정을 찾고 시야가 쭉 넓어지면 전에는 그 좁은 터널 비전 때문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투자 기회라든지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일 수 있는 지혜가 비로소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뇌의 시야를 넓혀서 기회를 포착하게 만드는 아주 과학적인 렌즈 교체 작업이군요. 하루 3가지 감사하기랑 30분의 작은 배움. 와, 진짜 다정하면서도 뼈가 있는 솔루션입니다. 사실 46세대는 지금 당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지원이나 구체적인 은퇴 후 생활비 같은 아주 무겁고 뾰족한 재무 문제들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이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굳게 갖는다고 해도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마인드셋은 튼튼한 기초공사일 뿐이고 실제로 건물을 올리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관점을 조금 넘어선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마음 챙김과 감사 실천을 통해서 내면의 심리적 안정감을 먼저 딱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조급함을 완전히 내려놓은 바로 그 맑은 정신 상태에서 반드시 전문적인 재무 설계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은퇴 자금 고민을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풀어가셔야 하거든요. 순서가 진짜 중요하네요. 네, 심리라는 토대가 단단해야 전문가의 조금 뼈아프지만 올바른 조언도 튕겨내지 않고 스폰지처럼 쫙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남은 인생 후반전의 부와 행복을 결정짓는 건 내 주민등록증의 나이나 과거에 잘못 샀던 주식의 아픈 실패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스포트라이트가 대체 어디를 비추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일 겁니다. 유명한 영화 페리스 해방에 이런 명대사가 딱 나오잖아요. 인생은 꽤 빨리 지나갑니다. 가끔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와, 진짜 오늘 깊이 공감하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대사네요. 그분 이미 저 멀리 떠나버린 과거의 버스를 쳐다보면서 막 후회하느라 혹은 낯선 타인의 시선이나 체면을 차리느라 지금 이 소중한 현재와
여러분 앞에 새롭게 정차할 수많은 기회의 택시들을 더 이상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 그 누구보다 정말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고요. 앞으로 다가올 인생 후반전을 더 눈부시고 풍요롭게 누릴 자격이 차고 넘치는 분들이십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무거운 인생의 궤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거든요. 이제는 낯선 타인이 아니라 거울 속의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선을 아낌없이 보내줄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이고 새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시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30대, 40대에 겪었던 뼈아픈 재정적 실패나 너무 아쉬웠던 투자 결정들이 사실 내 인생을 망친 오점이나 실패가 아니었다면요? 실패가 아니었다면? 그럼 뭘까요? 오히려 앞으로 남은 가장 길고 가장 지혜로우며 수익성이 높은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결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온몸으로 배우기 위해 지불한 아주 값비싸고 프라이빗한 최고급 수업료였다면 어떨까요? 와, 과거의 실패를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이자 빅데이터로 확실히 활용하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비싼 수업료를 직접 내고 최고급 실전 강의를 완벽하게 수료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귀중한 수업의 결과를 당장 내일 아침부터 대체 어떻게 써먹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심도 있게 나눈 반추사고, 결핍 마인드셋, 과시성 지출 같은 이 5가지 방해꾼들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그 값비싼 수업의 아주 훌륭한 첫 번째 복습 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심리적 방해꾼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따끔하게 콕 찌른 항목은 무엇이었나요? 쏟아진 물 같은 과거에 대한 반추사고였나요? 아니면 좁은 터널에 갇혀버린 결핍 마인드셋, 그것도 아니면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나에게는 투자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었나요? 반대로 여러분만의 그 나쁜 소비 습관을 딱 끊어내고 작은 감사 실천으로 마음과 통장의 풍요를 얻어본 아주 따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단순한 청취자가 아니라 오늘 이 깊은 대화의 세 번째 주인공이십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솔직한 다짐과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긴 경험을 아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이 용기 내어 적어주신 그 한 줄의 경험담이 지금 비슷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캄캄한 터널 속 한 줄기 빛과 같은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딱 누우셨을 때는 변하지 않는 통장 잔고를 떠올리면서 무거운 한숨을 쉬는 대신에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적어 내려갈 3가지 감사한 일들을 즐겁게 상상하며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푹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고민으로 어깨가 많이 무거운 주변 지인,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따뜻한 심층 탐구 시간을 꼭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든든한 파트너, 저희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